첫 번째, 중국, 아시아의 거대한 용. 만약 세계에서 평생을 탐험해도 그 방대한 크기와 다양성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바로 중국일 것입니다. 모든 유럽을 지도를 통해 삼킬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나라입니다. 면적이 960만 평방킬로미터인 중국은 러시아와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중국의 극동에서 극서까지 차를 몰고 간다면 이동거리는 5,000km를 넘을 수 있으며 이는 뉴욕에서 캔자스 또는 로스앤젤레스까지의 거리보다 깁니다. 중국은 그 방대한 크기 덕분에 14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이는 어떤 다른 나라보다 많습니다. 글로벌 강국을 비교할 때 미국과 중국 간의 규모 차이는 종종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두 나라의 총 면적은 비슷하지만 지리와 배치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전설적인 에베레스트가 자리한 히말라야의 높은 봉우리부터 신장 지역의 메마른 사막, 구주, 기주, 위 멋진 계단 식눈, 하이난 섬의 열대 우림, 해수면에서 150m 아래에 위치한 투르판 분지까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기후에서도 반영됩니다. 북쪽은 최저 20도까지 떨어지는 가혹한 겨울을 겪지만 남쪽은 연중 따뜻한 기후를 유지합니다. 플로리다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현재 약 14억 인구를 가진 지구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로 이는 세계 인구의 약 18%를 차지합니다. 이는 세계의 모든 5명 중 1명은 중국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나라는 56개의 민족 그룹이 존재하며 한족이 9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티베트인, 후이 무슬림, 만주족 등 독특한 문화를 가진 소수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공식 언어는 만다린 중국어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로 10억 명이 넘는 화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는 수십 개의 다른 방언도 존재합니다. 상하이 출신의 사람이 광둥 출신의 사람과 소통하는 것은 발음과 어휘의 차이로 인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중국어를 배우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다면 하나의 문자만으로도 10개 이상의 다른 발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와 같은 간단한 단어는 음조에 따라 어머니, 말, 심지어 꾸짖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중국은 5,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로 한, 당, 송, 명과 같은 번영했던 왕조를 거쳐왔습니다. 20세기의 혼란의 시기를 겪은 후 중국은 1978년에 시작된 경제개혁 덕분에 강하게 부상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중국은 종종 아시아의 거대 용으로 불리며 국제 무대에서 초강대국의 지위를 꾸준히 확립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러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요? 9번째 섹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두 번째로, 중국 여성들은 외국 남성을 선호합니다. 중국 여성들은 오랫동안 부드럽고 세련되며 매력적인 아름다움으로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들은 창백한 피부, 날씬한 몸매, 조화로운 얼굴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아름다움은 동아시아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지역 간의 다양성이 특히 특별합니다. 북부 여성들은 키가 크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반면 남부 여성들은 아담하고 귀엽고 부드러운 특징을 가집니다. 스촨, 윈난, 상하이와 같은 지역은 오랫동안 많은 미인들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 외에도 중국 여성들은 매력과 우아한 태도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성격으로 점수를 받습니다. 근팬하고 가족에게 헌신적이지만 경력에 있어서는 매우 독립적이고 야망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 특히 대도시에서는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경력을 추구하고 자기 관리를 하며 사랑과 결혼에 대해 보다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드럽고 재치 있는 소통 방식을 유지하면서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열린 마음가짐을 가진 오늘날 많은 중국 여성들은 외국 남성을 선호하고 결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1만에서 2만 명의 중국 여성이 외국인과 결혼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중국 여성과의 만남과 결혼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숫자 4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번호 3. 특별한 결혼 시장입니다. 중국의 결혼 시장은 가족 문화에서 전통과 현대성 간의 긴장을 명확히 반영하는 독특하고 특색 있는 사회 현상입니다. 부모들은 상하이에 있는 인민공원과 같은 큰 공원에 모여 자녀의 결혼 후보자를 찾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이, 교육 수준, 직업, 소득, 파트너에 대한 기대 사항을 나열한 정보판을 가져옵니다. 비공식적인 배열임에도 불구하고 결혼 시장은 매주 많은 참여자를 끌어모으며 특히 부모들이 여유가 있는 주말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온라인 데이팅 앱이 점점 인기를 끌고 있지만 중국의 결혼 시장은 여전히 번창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적합한 파트너를 더 빨리 찾도록 도와주는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의 젊은이들이 경력에 바쁘고 배우자를 적극적으로 찾는데 필요한 시간이나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결혼 시장을 통해 자녀의 결혼에 부모들이 개입하는 것은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개인정보가 이렇게 공개될 때 압박감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낍니다. 젊은 세대는 삶과 사랑에 대한 자신의 결정을 점점 더 원하지만 전통적인 부모들은 여전히 그 책임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가족과 가계를 이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중국의 가치관에서 비롯되며 성비 불균형과 일정 나이까지 결혼해야 한다는 압박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4번. 유령 도시와 도시화의 속도. 중국의 유령 도시는 이 나라의 부동산 붐 뒤에 숨겨진 야망과 그로 인한 예상치 못한 결과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고층 건물, 교통이 없는 거리, 섬뜩하고 고요한 분위기. 목록의 정점에는 내몽골의 광산 한가운데에 새로 지어진 도시인 오르도스가 있습니다. 한때 100만 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현재는 10년 이상이 지난 지금 약 10만 명의 주민만이 살고 있으며 아파트의 80%에서 90%는 수익을 기다리는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구매자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현재 중국 전역에서는 6,500만 가구의 빈 아파트가 있어 이는 프랑스의 전체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중국인들은 해외 투자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안전한 투자처로 보고 있습니다. 산재한 도시 외에도 쿤밍의 선샤인 시티와 같이 도심 속 맥주 지구들이 존재합니다. 선샤인 시티는 개발자가 자금을 소진한 후 2021년에 15개의 타워가 철거되었습니다. 에버그란데 스펜더 시티는 에버그란데의 3천억 달러의 부채로 인해 수백 개의 상점, 유치원 및 병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또 다른 현상으로는 미니 파리인 티안도 창공이 있으며 에펠탑 복제품과 아크드 트리옹프 및 프랑스 스타일의 거리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거주자는 없고 상하이에서 오는 소수의 방문객만 유치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중국의 맨해튼으로 홍보된 레오지아프는 쇼핑몰과 IMAX 영화관이 오랫동안 폐쇄된 채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상하이 외곽의 템페 마을은 빨간 전화 부스, PC&, 칩스 가게, 영국 펍으로 런던을 재구상했지만 학생들과 교수들이 주택 가격을 감당할 수 없어 버려져 있습니다. 한편 윈난의 창공은 저주를 깨뜨렸습니다. 한때 거주자 없는 도시를 짓기 위한 발굴 현장이었던 이곳은 이제 겨울 방학 동안 분주해집니다. 7개의 대학이 캠퍼스를 설립하면서 자라 매장, H&M 및 활기찬 야시장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이 연안의 푸옹은 1998년에 70%의 건물이 비어있는 죽은 파라오의 허영의 기념비라고 경제학자에게 비판받았습니다. 그러나 상하이 정부는 주 정부기관을 이곳으로 이전하고 국제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2022년까지 푸옹의 GDP는 4천억 USD를 초과했으며 인구 밀도는 심지어 미드타운 맨해튼보다 더 높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건설과 부동산 투자를 기반으로 한 폭발적인 경제 성장이 기적적인 레버를 생성할 수 있지만
수많은 버려진 도시와 지역과 같은 재앙적인 결과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합니다. 이는 조절할 수 없는 콘크리트 갈증의 뚜렷한 증거입니다. 주정부와 시장이 함께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만이 이러한 유령 도시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기 전에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리고 채널을 구독하는 데 5초를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가 더 흥미롭고 의미 있는 비디오를 만드는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5번 35년 동안 시행된 한 자녀 정책과 그 장기적 결과입니다. 198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은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를 통제하고 식량 부족을 방지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35년의 시행 끝에 이 정책은 중국 사회에 많은 장기적이고 복잡한 결과를 남겼습니다. 첫째, 수억 명의 아이가 외동으로 태어나 형제가 없는 세대를 만들었고, 이는 이들 아이에게 노부모와 부모를 돌보라는 엄청난 압박을 주었습니다. 421 가족 모델은 조부모, 두 부모, 한 자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제한된 사회복지 시스템 속에서 각 개인에게 심각한 재정적 및 정서적 부담을 안깁니다. 게다가 이 정책은 남성 중심의 문화에서 아들에 대한 사회적 선호로 인해 심각한 성비 불균형을 초래하여 여성의 부족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2150년까지 중국 인구의 거의 3분의 1가 형제자매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남성이 아내를 갖지 못하게 되어 고독, 우울증, 심지어 범죄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젊은 인구의 부족으로 인해 노동력이 줄어들고 창의성 및 혁신이 제한되면서 경제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한 자녀 정책은 한때 인구 문제에 대한 긴급한 해결책이었지만 그 지속적인 효과는 이제 중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도전을 안주고 있습니다. 번호 6. 유명인사는 하룻밤 사이에 지워질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유명인사가 하룻밤 사이에 지워지는 일이 드물지 않으며 이는 국가의 문화 및 미디어 관리 시스템의 힘과 엄격함을 반영합니다. 유명인이나 공적 인물이 윤리적, 법적 또는 정치적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 그들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빠르게 차단되고 TV 프로그램, 영화 및 광고에서 제거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예로는 한때 중국과 국제적으로 큰 스타였던 가수 크리스 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범죄 행위 혐의를 받은 직후 그는 모든 광고 계약이 취소되었고 플랫폼에서 삭제되었으며 자신이 출연했던 영화에서 이름이 지워지기까지 했다. 또 다른 예로 2020년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자 세계에서 6번째로 부유한 사람인 알리바바 그룹의 회장인 잭마가 있다. 포브스에 따르면 그는 일부 오해된 발언으로 인해 브랜드 가치와 개인 자산이 급락했다. 그의 사업 파트너들은 계약을 취소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 규제 기관의 압박에도 직면했다. 콘텐츠가 삭제되었고 그는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했으며 중국 정부의 표적이 되었다. 그는 알리바바 회장에서 물러난 이후 공적 활동을 중단하고 현재 일본에서 개인 생활을 하고 있다. 중국에서 유명인사들은 예술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롤모델이 되어야 하며 국가의 엄격한 통제는 그들이 취하는 모든 행동에 신중해야 할 것을 강요한다. 이는 작은 실수조차도 유명인의 경력을 신속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압박 가득한 엔터테인먼트 환경을 만들어낸다. 당신은 중국 배우, 가수 또는 유명인의 열렬한 팬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아래 댓글에 그들의 이름을 남겨주세요. 여기 많은 팬들이 그들에 대한 당신의 감탄을 공유할 것입니다. 번호 7. 금지된 도시. 베이징의 심장부에 있는 왕실의 신비. 번잡한 교통과 끝없이 솟아오르는 고층 건물들이 있는 현대 베이징의 중심에서 시간의 흐름을 초월한 땅, 금지된 도시가 남아 있습니다. 1406년에 명나라 시대에 지어진 이 건물은 500년 이상 동안 24명이 황제의 권력 중심지 역할을 했으며 72만 평방미터가 넘는 면적에 거의 10,000개의 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금성은 고립된 소왕국처럼 웅장하고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금성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아름다운 제목이 아닙니다. Z는 하늘의 영역,
즉 옥제의 거처를 상징하는 보라색을 의미합니다. 관은 금지된 것을 뜻하며 서민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모든 호흡과 모든 시선이 권력과 국가의 운명을 지니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자금성은 매년 수백만 명이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박물관입니다. 하지만 밤이 찾아오고 인파가 사라지면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집니다. 바람이 복도를 가로질러 불어오며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어떤 경비원들은 나무 고무신 소리가 밤에 울려 퍼지며 끝없는 복도 사이에 하얀 형체가 잠깐 보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궁녀의 유령으로 여겨집니다. 그녀의 머리는 꽉 묶여 있고 실크 손수건을 쥐고 있으며 단 한 번이 곤두박질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내부 궁전에 갇혀 있습니다. 숫자 8, 10달러 아이폰, 20달러 LV 가방. 오직 중국에서는 아이폰, 나이키 신발 한 켤레, 심지어 LV 핸드백을 원래 가격의 몇 분의 1에 때로는 더 저렴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선정과 위안 같은 도시들은 위조 상품의 천국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위안은 세계에서 가장 큰 위조 상품 슈퍼마켓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옷, 핸드백, 시계, 전화기부터 복잡한 전자부품까지 모든 종류의 모조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A급 모조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쇼핑 구역도 있다는 점으로 이 제품들은 너무 잘 만들어져서 전문가들도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기 위해 매우 자세히 살펴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애플, 아디다스, 구찌, 샤넬 등과 같은 주요 브랜드 및 첨단 기술 제품들은 중국에서 위조의 주요 피해자입니다. 시장에는 마이완, 에이바스, 돌스, 바나나, 채널 등과 같은 익숙하지만 낯선 이름의 무수한 짝퉁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복제 노력은 작은 소비재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에펠탑, 자유의 여신상, 베니스, 런던 브릿지, 심지어 오스트리아의 할슈타트와 같은 유명한 세계 명소의 복제품을 건설하는 등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복제품들은 국내 관광객을 대량으로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한 켤레의 운동화에서부터 미니어처 유럽 버전까지 중국은 원본이 존재하는 한복 사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 복제품들이 원본보다 더 잘 팔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카운터페이팅 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우 익숙해 보이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6번을 남겨주세요. 그런데 뭔가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중국은 또한 훨씬 더 놀라운 시장인 결혼 시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7번 사실을 확인해 보세요. 9번 진시황의 무덤. 중국 산이 성 아래에 위치한 이곳은 인류 역사상 가장 웅장하고 신비로운 구조물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기원전 221년에 중국을 통일한 첫 번째 황제인 진시황의 무덤입니다. 중국인에게 있어 물리적 세계에서 적을 물리치는 것은 일시적인 승리에 불과합니다. 진시황과 같은 왕은 사후 세계에서 다시 적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즉위하자마자 테라코타 군대와 튼튼한 무덤을 건설하도록 만들었습니다. 8,000명 이상의 실물 크기의 점토 병사들이 완전 무장으로 제작되었으며 모두 동쪽을 향하고 있는데 이는 적이 올 방향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건설 작업은 약 38년 동안 70만 명의 노동자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213헥타르 이상의 면적을 커버하고 10층 건물 높이에 해당하는 깊이를 가졌습니다. 이 무덤은 단순한 매장지가 아니라 지하의 생동감 넘치는 세계를 재현한 미니어처 궁전입니다. 무덤은 침입자와 도굴범을 막기 위해 자동 석공 트랩과 허용 한계치보다 280배 높은 수은 농도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이 무덤에는 어유로 연료를 공급하는 램프와 끝없이 불가능한 이너 램프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며 이는 과학이 아직 증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무덤은 뛰어난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가치로 인해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유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매년 1.800만에서 200만 명의 관광객이 이 무덤을 방문하며 이는 샤니 지방에 상당한 수익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시황의 중앙 무덤의 수수께끼는 기술적, 정치적, 환경적 이유로 인해 오늘날까지 발굴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념물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강력한 제국, 불멸의 야망, 집착으로 가득 찬 위대한 황제에 대한 지속적인 증거입니다. 10번. 중국에서는 3,500만 명 이상이 여전히 동굴에서 살고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사원이나 집은 중국에서 드문 현상이 아니면 특히 티베트와 같은 높은 산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집들은 종종 홍수를 피하고 역사적인 적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파른 절벽이나 산 꼭대기에 지어집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화산봉, 후아산 피크이 있으며 중국의 5대 성산 중 하나의 절벽에 집과 사원이 지어져 있어 숨막히는 경치와 서늘한 날씨를 제공합니다. 게다가 특히 광시와 사천성과 같은 암석 산지에서는 산비탈에 자리 잡은 집들이 상당히 흔합니다. 광시의 핑안, 핑건 같은 마을이나 왕시안 계곡, 왕시안 밸리은 관찰자들을 놀라게 하며 현지인들이 어떻게 이런 집들을 지었는지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지역의 평화롭고 마법 같은 아름다움은 서로 어우러져 현실감 없는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더욱이 중국에는 3,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전통적인 동굴 주택에서 살고 있다는 독특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산이, 상시, 간수성 같은 가장 낮은 고원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동굴 주택은 야옹이라고 불리며 언덕면에 직접 파거나 다져진 흙으로 아치형으로 구성된 주택입니다. 독특한 구조 덕분에 야옹은 겨울철에는 따뜻함을 유지하고 여름철에는 서늘함을 유지할 수 있어 이 지역의 혹독한 기후 조건에 적합합니다. 11번. 종이돈을 태우는 전통의 현대화. 종이돈을 태우는 전통은 조상 숭배와 고인을 기리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대의 영적 문화다. 민간 신앙에 따르면 조상들에게 종이로 만든 물품, 즉 종이돈, 말, 옷, 집 등을 태우는 것은 살아있는 이들이 다른 세계로 물질적인 재화를 보내는 방법으로 고인들이 저승에서도 풍족하고 편안한 삶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서 종이돈을 태우는 관행은 상당한 현대화를 겪었다. 전통적인 물건에 국한되지 않고 오늘날의 종이돈은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고급 자동차, 다층 빌라, 심지어 신용카드와 같은 현대적인 생활 양식을 모방하는 형태로 등장했다. 잔고가 수십억 위안에 달하는 은행 계좌 명세서까지 포함되어 있다. 사람들은 저승에 있는 조상들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 결과 중국의 종이 돈 시장은 특히 청명절이나 설날과 같은 주요 명절 동안 대규모로 확장되었다. 보고에 따르면 매년 중국에서는 약 1,000톤의 종이 돈이 태워지며 이 산업의 가치는 약 30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번호 12. 중국은 인류 역사의 변화를 가져온 4대 발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역사에서 중국은 깊은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많은 발명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4가지 발명품은 창의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친 영향으로 인해 가장 위대한 것으로 여겨진다. 나침반, 화약, 종이, 그리고 인쇄 기술이다. 나침반. 고대 중국인들은 자철광의 자성 특성을 일찍이 발견했다. 그들은 기원전 3세기 전쟁 국가 시대에 처음에는 점을 치는 도구로 나침반을 만들고 사용했으며 이후 해양 활동을 위한 항법 도구로 발전했다. 나침반 덕분에 중국은 무역을 확장하고 해상 실크로드를 촉진할 수 있었다. 화약은 당나라 9세기에 등장했다. 화약은 불사의 엘릭서를 찾던 중국 연금술사들에 의해 발명되었으며 처음에는 불꽃놀이에 사용되었다. 나중에 군사적 상황에 적용되어 전쟁의 흐름을 전 세계적으로 바꾸었다. 고대에는 중국인들이 대나무 조각, 비단 또는 거북이 껍질에 글을 썼는데 이는 비싸고 보존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기원전 2세기경 그들은 종이를 연구하고 발명했다. 제한점이 많긴 했지만 기원 후 105년 한나라 시대에 궁중의 유니크인 카루니 종이의 품질을 개선하여 생산이 더 쉬워지게 했다. 흥미롭게도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화장지는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인쇄 기술은 처음에 나무판 인쇄가 당나라
7세기에서 10세기 동안 등장하였고 이후 북송 11세기 동안에 발전하여 이동형 활자 인쇄로 개선되었다. 이 발명은 책의 대량 생산과 지식의 전파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13번 중국 만리장성 위대한 상징입니다. 중국 만리장성은 단순한 멋진 건축물일 뿐만 아니라 고대 중국 문명의 강인함, 회복력, 그리고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잘 보여주는 생생한 상징입니다. 2만 1000km가 넘는 이 거대한 돌벽은 험준한 산, 광활한 사막, 그리고 넓은 평야를 따라 구불구불 뻗어 있어 마치 북쪽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는 거대한 용과 같습니다. 만리장성은 기원전 3세기 진시황제 치세에 시작되어 여러 왕조, 특히 명나라를 거치며 건설되고 확장되었습니다. 대형 돌, 벽돌, 그리고 다져진 흙으로 만들어진 이 고대 건축가들은 당대의 상상을 초월하는 경이로움을 창조했습니다. 방어 구조물일 뿐만 아니라 이 성벽은 다양한 민족을 위한 무역, 문화, 영적 통로 역할도 했습니다. 오늘날 중국 만리장성은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며 1987년부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만리장성의 많은 유명한 구역 중에서 배틀링, 바달링, 과무테노, 묵테노 구역은 잘 보존되어 있어 방문객들에게 편리합니다. 입장료는 보통 40에서 60RMB, 대략 5.5에서 8USD로 구역과 관광 시즌에 따라 다릅니다. 방문객들은 가파르고 거친 계단을 걷게 되므로 편안한 운동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이 지역의 날씨는 급변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의상이 중요합니다. 만리장성에서는 자연의 장엄한 아름다움과 인간의 솜씨를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돌을 통해 역사적 숨결이 울려 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탐험과 역사의 열정을 가진 누구에게나 반드시 가봐야 할 여행지입니다. 만리장성은 멋지고 웅장한 구조물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다른 구조물들을 살펴보겠지만 이들은 수십억 달러가 낭비된 유령 도시로 부와 번영에 대한 야망을 안고 있습니다. 번호 14. 중국에서는 1억 명이 하루에 1달러 이하로 생활하고 있다. 중국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즉시 상하이의 마철로, 베이징의 분주한 거리 또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경제 성장을 떠올린다. 그러나 눈부신 불빛 뒤에는 여전히 거의 1억 명이 하루 1달러 이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는 매끼니와 매임금을 위해 여전히 고군분투하는 수백만 명이 삶의 조용한 존재를 나타냅니다. 도시의 중산층이 외진 산악지역이나 고립된 마을에서 번창하고 있는 반면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농업에 의존하거나 저임금으로 일하거나 극심한 식량 부족 속에서도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비는 빛의 속도로 성장하는 나라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극명한 격차를 드러냅니다. 중국 정부는 이주 프로그램에서부터 농촌 지역의 건강 관리 및 교육 개선에 이르기까지 많은 강력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모습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번 중국을 여행할 때 TV타워나 분주한 쇼핑몰만 방문하지 마세요. 아침에 장사 소리가 여전히 울려 퍼지는 작은 농촌 시장에 발을 옮겨보십시오. 거기서 당신은 아주 다른 중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단순하고 도전적이지만 따뜻하고 회복력이 있는 세계입니다. 당신이 가까이 다가가야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세계입니다. 번호 15. 소프트 파워의 부상, 음악의 상징, 경제나 기술뿐만 아니라 중국은 소프트 파워로 세계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영화. 각 영화는 중국 문화를 전 세계로 전달하는 다리입니다. 중국 영화는 더 이상 단순한 국내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영화 크로칭 타이거, 히든 드래곤, 과 히어로는 한때 전 세계 박스오피스를 사로잡으며 관객들에게 무술과 동양 철학의 부드럽지만 강력한 아름다움을 소개했습니다. 최근에는 더 원더링 어스와 울프 워리어와 같은 SF 영화들이 놀라운 현대 특수효과, 웅장한 스토리, 할리우드를 견줄 만한 뚜렷한 야망으로 관객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러한 영화들 뒤에는 국가의 정신, 단결, 그리고 힘으로 우뚝 솟아나는 중국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중국의 텔레비전, 특히 역사 드라마와 로맨스 드라마도 아시아 전역에서 물결을 만들고 있으며 서구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양이 팔레스, 이터널 러브, 더 언탐드와 같은 시리즈는 흥미로운 스토리와 재능 있는 출연진뿐만 아니라 숨막히는 경치, 정교한 의상, 강렬한 사랑과 증오의 힘의 역학으로 관객들을 매료시킵니다. 이들 뒤에는 역사, 관습, 전통 예술의 보물창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능숙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매 프레임을 통해 중국은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생활 방식뿐만 아니라 국가의 영혼을 세계에 소개합니다. 그들은 힘뿐만 아니라 정체성을 가지고 세계 무대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중국 TV 프로그램의 다음 에피소드를 보기 위해 밤새 깨어 있었던 적이 있나요? 그 프로그램의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번호 16. 첨단 감시 시스템. 중국의 현대 도시들의 감명을 받은 적이 있다면 여기에 첨단 감시 시스템은 당신을 더욱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의 장면이 아닌 중국은 모든 행동이 면밀히 감시되는 사회를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500만 개 이상의 카메라가 거리, 기차역, 학교, 병원을 덮고 있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이 AI, 안면 인식, 빅데이터, 사회 신용 평가 시스템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이다. 두드러진 프로젝트 중 하나는 스카이넷 티안왕으로, 이는 단순히 영상을 캡처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신원을 식별, 분석 및 검색하는 카메라 네트워크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이 군중 속 얼굴을 스캔하기 위해 스마트 안경을 사용한다. 학교는 학생들의 집중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AI 카메라를 설치한다. 하늘에서는 로봇 비둘기가 공중을 날며 시민들의 눈을 피해 감시한다. 기술은 중국이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관리를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모든 시선이 감시받고 있는 세상에서 개인 정보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우려스러운 질문이 남아있다. 중국은 또한 이 기술을 여러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있다. 통제의 글로벌 모델이 조용히 형성되고 있는 것일까? 번호 17 축제, 색깔과 전통의 교향곡. 중국의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도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전통 축제를 통해 색과 소음, 기억이 가득한 뿌리로 돌아가는 곳들입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음력설, 즉 설날입니다. 이때 온 나라가 동, 세팅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화려한 등, 깃발, 귀가 먹먹해지는 폭죽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자춤과 용춤은 거리를 활기차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운과 번영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 가족들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함께 모여 따뜻한 식사를 나누고 평화와 행복의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용선제, 음력 5월 5일이다. 이날 날카로운 긴 배들이 강이 물결을 가르며 나아간다. 북소리가 크게 울리면서 사람들은 향긋한 송편, 찹쌀 만두를 들고 응원한다. 이는 모든 말과 깊은 물속에 새겨진 애국심의 축제이다. 중국의 각 축제는 단순한 축하의 시간이 아니라 천년의 문명을 지닌 한 나라의 관습, 가치, 그리고 영혼을 기록하는 살아있는 장이다. 당신은 중국의 축제에 참여해 본 적이 있는가? 잊지 못할 장면이 있었는가? 댓글로 공유해보라. 번호 18. 요리. 평생 탐험해도 지루하지 않을 만큼 풍성한 요리라면 그것은 중국 요리이다. 수천 년의 역사와 지리적, 문화적 다양성을 지닌 이곳의 음식은 단순한 요리를 넘어 삶의 철학, 모든 감각을 자극하는 매혹적인 여행이다. 일본 요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순함과 균형과는 달리 중국 음식은 풍부함과 복잡함으로 식사를 하는 이들을 매료시킨다. 특히 넷의 주요 요리가 두드러진다. 광둥 요리는 섬세하고 정교한 맛으로, 스촨 요리는 독특한 고추로 매운맛과 마비되는 감각으로 유명하다. 후난 요리는 풍부하고 맵고, 산동 요리는 숙련된 굽기와 볶기 기술로 알려져 있다. 각 지역은 저마다의 세계를 이루며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맛의 실크로드를 창조한다. 클래식 요리인 펑크덕, 바삭한 껍질과 부드럽고 육즙이 가득한 고기를 얇은 팬케이크와 풍부한 소스와 함께 제공하거나 매콤하고 얼얼한 맛이 일품인 스촨의 마파두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광동식 딤섬은 만도, 슈마이,
그리고 보호번으로 구성된 정교한 향연입니다. 각 요리는 복잡하든 단순하든 각기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활기찬 문화의 일부로 그것이 중국 요리가 끝없는 여정이 되는 이유입니다. 번호 19. 생활비입니다. 중국의 생활비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베이징이나 상하이와 같은 비싼 도시를 바로 떠올립니다. 이곳의 임대료와 일상 경비는 매월 수천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다양하고 유연합니다. 이 나라의 다양한 문화적 지도가 그렇듯 중국의 생활비는 살고 있는 곳과 생활 방식에 따라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와 같은 주요 도시에서는 도심에서 원룸 아파트를 임대하는 비용이 월 500달러에서 1000달러 이상까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도, 후저우 혹은 장과 같은 이선 도시에서 살기로 결정하면 이 비용은 300달러에서 450달러로 떨어지거나 중심에서 더 멀리 떨어져 살 경우에는 그보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저렴한 거리 음식 문화 덕분에 현지 식당에서 4달러에서 9달러 사이라면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전기, 물, 인터넷 등의 공공요금은 한 달에 약 40달러에서 70달러 정도입니다. 대중교통은 매우 저렴하고 편리하여 비용은 단지 0. 한 번이 이동에 5에서 1.5달러. 중국에 거주하는 한 사람이 한 달에 약 450에서 1000USD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지출을 관리하고 지역 옵션을 잘 활용하면 합리적인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비싼가, 저렴한가? 그 답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짐을 챙길 준비가 되셨나요? 번호 20. 중국의 매혹적인 여행지들. 자금성, 즉 황궁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고대 중국 왕국의 수도로 여겨지며 베이징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금성은 700년 이상 명나라와 청나라의 24명의 황제들이 거주했던 곳입니다. 현지 주민들은 이를 궁이라고 부르며 자금성은 황제의 허가 없이 성문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자금성은 74헥타르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8,700개 이상의 방이 있습니다. 1987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중국 전통의 중심을 목격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세계의 지붕으로도 알려진 히말라야는 티베트의 중국 네팔 국경을 따라 위치한 산맥입니다. 히말라야는 지구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에베레스트 산이 있어 유명하며 해발 고도는 8,848m가 넘습니다. 이 산맥은 약 7천만 년 전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면서 형성되었습니다. 이 산들은 극지방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눈이 내리는 지역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히말라야는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 수천 명의 등산객이 모이는 곳입니다. 바이윈산은 광저우의 도심에 위치한 남부 광동성의 가장 유명한 산 중 하나로 매년 2천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습니다. 바이윈산은 30개 이상의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면적은 21.8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5A급 국가 경관구로서 광저우의 가장 인기 있는 8개의 관광지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산은 늦가을 비가 내린 후 언덕 꼭대기에서 얼룩지는 구름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방문객들은 정상에서 광저우의 전경과 먼 거리의 주강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구자이구 계곡은 중국 스촨성에 위치한 유명한 계곡으로 티베트 자치주와 청악 자치주 내에 있습니다. 아홉 마을의 계곡이라는 뜻을 가진 이곳은 다채로운 수정처럼 맑은 호수, 계단식 폭포, 전통적인 티베트 마을, 웅장한 산으로 둘러싸인 매혹적인 자연 경관으로 눈에 띕니다. 면적은 7만 2천 헥타르에 이르며 해발 4,800m 이상에 위치하여 다양한 숲 생태계와 독특한 카르스트 지형, 그리고 자이언트 판다와 스촨 터키 등의 희귀종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후롱 고대 도시는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고대 마을입니다. 한나라와 진나라 시대의 중요한 상업 및 문화 중심지였던 이 도시에는 아름다운 폭포가 있으며 고요한 자연 경관과 목조 기둥집 및 자갈길과 같은 고대 건축이 조화를 이룹니다. 투히야 민족이 거주하는 푸랑은 투히야 훈제 고기, 매운 해물 전골과 같은 독특한 풍습, 축제 및 요리로 유명합니다.
이 도시는 프랑 소녀의 전설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이 전설은 도시의 이름과 민속 이야기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방문객들은 푸롱 폭포의 역사적 아름다움을 탐험하고 독특한 문화 활동을 경험하기 위해 이곳에 옵니다. 리장 고대 도시인 이리장 구도시는 중국 윈난성에 위치해 있으며 눈 덮인 옥룡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이 도시는 숨막히는 자연 경관, 풍부한 역사, 다양한 문화의 조화로운 융합으로 유명합니다. 이 도시는 낚시족, 한족, 티베트족, 백족 등 다양한 민족 간의 무역 및 문화 교류의 중요한 중심지였습니다. 루푸산은 광동성 후저우에 위치해 있으며 남중국 링옌 지역에서 가장 큰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2000년 이상 신성한 장소로 여겨져 왔습니다. 루푸산은 동진시대의 유명한 연금술사 가홍이 불사의 길을 탐구하기 위해 거주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루푸산은 깊은 신화와 영적 유산과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00개 이상의 경치 좋은 장소, 고대 사원, 귀중한 약용 식물 정원, 그리고 구불구불한 돌길을 자랑합니다. 자연의 놀라운 아름다움과 문화적인 깊이가 결합된 루푸는 전설, 약초, 그리고 자연이 만나는 시대를 초월한 명소입니다. 황산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장관을 이루는 산맥 중 하나입니다. 황강이라는 이름은 산의 색깔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747년에 전설적인 황제 항디위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항 황제가 중국인의 전설적인 조상으로 여기에서 불사의 약을 만들고 결국 이 산에서 신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1990년에는 황산의 장대한 자연미와 엄청난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 외에도 왕샤는 신을 숭배하는 전통과 밀접하게 연관된 신성한 땅입니다. 장가국립공원은 우잉위안 구역에 위치해 있으며 독특한 아바타 산들을 내포하고 있는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 중 하나입니다. 이 공원은 1992년부터 우잉위안 경치구역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인정받았고 2001년에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중국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영예를 안았습니다. 장가는 놀라운 산봉우리를 자랑하여 인생에서 한 번은 꼭 방문해야 할 장소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한 국가숲공원이 아니라 진정한 관광지의 천국입니다. 루이다리. 루이다리는 중국 타이호의 상안주 관광지역에 위치한 눈에 띄는 보행자 다리입니다. 2020년에 완공된 이 다리는 행운과 번영의 전통 상징인 루이옥에서 영감을 받은 독특한 디자인으로 3개의 곡선형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길이 100m 이상, 협곡 위 328피트 높이에 위치한 이 다리는 유리 바닥과 곡선형 강철을 결합하여 숨막히는 자연 경관 속에서 스릴 넘치는 문화 경험을 제공합니다. 데이온 폭포. 중국과 베트남 국경에 위치한 데이온 폭포는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경이로운 초국적 폭포입니다. 기슭강이 침식력에 의해 형성된 데이온 폭포는 수세기 동안 우레와 같은 포효와 안개 같은 무지개로 방문객들을 매료시켜 왔습니다. 폭포는 너비 200m 이상, 베트남의 반지 폭포와 인접한 3단 절벽에서 70m 이상 떨어집니다. 여러 개의 계단식 폭포와 넘치는 물줄기, 엄청난 수량이 특징인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폭포입니다. 주변 지역 전체는 이름의 암시적 의미와 일치하게 자연의 많은 선물들을 나타내는 루이옥을 닮아 있습니다. 우한 중심부에 위치한 동호. 동호는 길이 30km로 중국에서 가장 큰 도시 호수로 뉴욕 센트럴파크의 약 5배 크기입니다. 고대 강이 변화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이 호수는 세기 동안 시인과 학자들에게 시적인 아름다움을 영감을 주었습니다. 6개의 경관 지역으로 나뉘어 있는 동호수는 울창한 숲, 연꽃으로 가득한 수면, 그리고 고요한 사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이곳은 방문객들이 호숫가의 길을 자전거로 달리거나 봄의 벚꽃 정원을 탐방하거나 안개 낀 물 위에서 보트 타기를 즐길 수 있는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중심지입니다. 양쯔강 크루즈. 양쯔강은 중국에서 가장 크고 긴 강으로 6,300km 이상 뻗어 있으며 수천 년 동안 중국의 생명선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중국의 가장 초기 문명들이 이 강변에서 번영했으며
그 이후로 농업, 운송 및 경제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웅장한 삼엽은 하천의 곡선마다 드라마틱하게 솟아올라 새로운 파노라마 뷰를 제공합니다. 포탈라 궁전. 포탈라 궁전은 티베트의 상징적인 랜드마크 중 하나로 아름다운 건축물과 시간의 흐름을 초월한 미로 유명합니다. 티베트의 수도 라사에 위치하며 해수면에서 1이 39피트 높이의 이 궁전은 약 300년 전에 지어졌으며 이 지역의 풍부한 역사를 상징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궁전으로 라사의 멋진 전망과 주변 산들의 숨막히는 파노라마 뷰를 제공합니다. 이 궁전은 웅장한 디자인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달라이 라마의 겨울 거처로서 영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위주섬. 위주섬은 사랑의 섬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중국 하이난 섬의 남쪽 해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무우섬은 남중국 해안에서 밝은 별처럼 빛나는 심장 형태를 자연스럽게 형성합니다. 이 섬은 무성한 열대 우림, 하얀 모래 해변, 그리고 해양 생물과 산호초가 서식하는 맑고 청명한 바닷물의 고향입니다. 전통적으로 사람이 살지 않았던 무우섬은 이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친환경 리조트로 변모했습니다. 방문객들은 다이빙, 스노클링과 같은 활동에 참여하거나 아시아의 비밀 해안 휴양지 중 하나에서 단순히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원양쌀 테라스. 중국의 원양쌀 테라스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인정받으며 농업공학의 걸작입니다. 한족에 의해 300년 전 에일라산에서 조각된 이 숨막히는 테라스는 가파른 언덕을 따라 흐르며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매혹적인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이 쌀 테라스는 시각적으로 놀라울 뿐만 아니라 물 관리, 쌀 재배 및 여러 세대에 걸쳐 농업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원양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이 테라스의 아름다움과 지역 주민들의 역사 및 삶에 연결된 풍부한 문화를 배우면 자연 경관과 어우러진 장관을 감상할 것입니다. 하이난섬. 하이난섬은 중국의 하와이로 알려져 있으며 청정해변과 맑고 깨끗한 바닷물로 유명한 열대의 천국입니다. 하얀 모래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수상 스포츠에 참여하거나 울창한 열대숲을 탐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여행지입니다. 하난섬은 활기찬 밤문화와 고급 리조트로도 유명하며 편안함과 모험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장소입니다.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자연 경관 덕분에 하이난은 사계절 내내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며 이들은 휴식과 짜릿한 경험을 원합니다. 수저 고전 정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그 정교한 디자인으로 유명합니다. 이 정원은 우아한 정자, 고요한 연못, 독특한 암석 정원으로 세심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각 정원은 자연의 창의성과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예술 작품입니다. 수저의 평화로운 공간을 거닐며 방문객들은 현대 생활의 소음에서 벗어난 고요한 그림 속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타이거 리핑 협곡은 리앙과 샹그릴라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국 윈난성의 타이거 리핑 협곡, 우시아우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협곡 중 하나로 해발 약 3,800m에 이릅니다. 협곡은 설산으로 덮인 옥룡산과 하바산에 둘러싸여 있어 장엄한 경관을 자아냅니다. 진차강의 급류가 협곡을 지나며 놀라운 자연 아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협곡을 따라 자리 잡은 하이킹 코스는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으며 방문객들을 험준한 절벽, 우렁찬 급류, 외딴 마을을 통과하게 하여 잊지 못할 모험 경험을 제공합니다. 판징산, 펜징산은 중국 구저, 거조, 성에 위치한 인기 있는 관광지로 웅장한 경치와 풍부한 생물 다양성으로 유명합니다. 해발 8,400피트에 솟아있는 이 산은 울창한 숲과 우뚝 솟은 석회암 봉우리로 덮여 있어 장관을 이룹니다. 판징산은 귀여운 원숭이와 이 지역 고유의 여러 식물 및 동물들, 즉 희귀한 성격의 생물들의 서식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야생과 영적 문화를 아우르는 이곳은 방문객들에게 큰 매력을 줍니다. 우리는 경이로움과 풍요로 가득한 중국에 대한 20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탐험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더 많은 놀라운 나라들을 탐험하는 여정을 팔로우하기 위해 알림벨을 켜는 것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